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오늘은 외제차 타는 남자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성분들, 남자가 외제차를 타고 있어. 좋죠. 네, 돈 많고 멋있고 나도 같이 타니까 좋잖아요. 남자분들을 또 외제차 누구나 로망입니다. 근데 문제는 내 남자친구가 외제차를 타는데 괜찮은 사람일까요? 이게 포커스죠. 외제차를 타는 남자, 원래 돈이 많으면 저는 뭐 만나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돈이 많으니까 외제차 타고, 뭐 외제차가 큰 부담 되지 않으면 뭐 나도 좋고 남자분도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있다면 더없이 좋은 건데, 사실은 외제차라는 게 보통 여성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일단 차 가격 비싸죠. 차량 가격이 비싸면 보험료가 비싸집니다. 또 외제차들은 여러 가지로 유지 보수비도 많이 들어요. 뭐 공장에 가서 고친다든가 수리를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소소한 비용들 자체가 국산차와는 비용이 많이 차이 나거든요. 뭐 적게는 2배, 뭐 많게는 뭐 4배 이상 그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차 가격만 생각해서 차를 샀을 경우에 쉽게 카푸어가 될 수 있죠. 이런 경우를 종합해서 봤을 때 과연 내 남자친구가 외제차를 타는 게 바람직한가? 내 남자친구가 외제차를 탄다고 한다는데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많이들 물어보셨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외제차를 선호하는 남자들을 만나지 않는 걸 강력히 추천드리고 싶어요. 뭐 밑도 끝도 없이 외제차만 타면 무조건 비난받느냐,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저도 사실은 외제차 로망이 상당하거든요. 차 안 좋아하는 남자 없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단순히 자기 로망을 위한 부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비용으로 충당되고, 남자들의 성향을 봤을 때도 외제차를 선호하는 남성분들은 아무래도 외적인 것에 신경을 좀 많이 쓰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죠. 차는 남자들에게 있어서 그 자기를 대변하는, 나를 대변하는 어떤 그런 상징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외제차를 탐으로 해서 다른 사람보다 좀 우월하다, 나는 성공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차감이라는 걸 주는 자동차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외적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는 성향이라면 그 심리가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사람의 성격이 바뀐다든가 사상이 바뀐다는 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위험해서 저는 별로 권하지 않고 싶은데요. 외제차를 타는 분들은 외적인 것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차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 뭐 명품을 좋아한다든가, 혹은 여성분들을 바라볼 때도 여성분의 내면적인 내 여자친구는 심성이 참 고와, 내 여자친구는 여러 가지로 배려하는 마음이 깊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이전에 처음에 외모가 참 마음에 드는데 딱 내 스타일이야, 속을 들여다보고 알아보기 전에 쉽게 보이는 부분만 가지고 시작을 한다는 경우죠. 그렇게 해가면서 추후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실증을 쉽게 낼 수 있는 경우, 그런 성향들을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모든 외제차를 타시는 분들이 다 그런 성향이다, 이거는 아니지만 기준이 되는 점은 내 능력에 비해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외제차를 선택하는 정도라면 분명히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다들 아실 거예요. 아버지가 정말 부자예요. 부모님이 정말 부자가 아닌 이상 내가 남들과 똑같은 평범한 회사에서 월급을 받아서 외제차를 굴린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럼 그 월급으로, 그 주어진 월급으로 내가 외제차를 끈다라는 건 이미 사치의 선을 넘어서서 오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 주어진 돈은 요만큼인데 이만큼의 비용을 차에다가 지금 헌납한다는 거죠. 자기 개발이 아니라 자기 허영심의 만족이라든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는 앞뒤 계산 안 하고 일단 저지르고, 실제로 돈은 없지만 차는 뽀대나게, 차는 간지나게, 이렇게 선택하는 분들, 차에 애정이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도 계속 차에 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외제차를 타는 것이 연애와 무슨 상관이냐, 카푸어로서 연애를 한다면 사실은 이분들은 연애에 있어서도 되게 위험한 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진 모습을 예쁘게 포장을 하지 진짜 내 모습을 개선할 여지는 없는 거거든요. 상대방도 외적으로 판단을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그 모습만 가지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 자아 정체성,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할 수 있어요. 카푸어 상황에 몰려 있으면서도 여자친구가 일단은 예뻐야 돼요. 그래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쁜 여자를 고르려면 이 정도 차는 있어줘야 된다. 역으로 예쁜 여자를 꼬시려면 외제차가 먹힌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위험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외제차를 선호하는 남성분들은 외제차가 내 분신이거든요. 나를 상징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모습에 맞는 자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착각을 가져요. 그 정도 실력이 되고 능력이 되면 그 차를 사도 문제가 없는데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닌데 높은 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높은 데를 바라보고 있으면 높은 데를 올라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높은 데가 탐이 나지만 노력보다는 외제차로 대체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경향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과 함께 연애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혹은 정말 잘 돼서 그런 분들과 함께 평생을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현실에서 나한테 주어진 문제를 정말 그거 자체를 극복하려는 게 아니라 편한 방식을 항상 선택하고 쉬운 길을 선택해가고 이렇게 자꾸 가다 보면 문제점들이 쌓이다가 감당할 수 없는 선이 오거든요. 그 감당할 수 없는 선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기가 이런 모습을 갖추고 살아가길 원했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 막히거나 태클이 들어왔을 때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외제차를 거론해서 외제차를 타지 말자라고 얘기한 건데 남성분 입장에서는 내 분신이거든요. 내 분신인데 나를 지금 비난하는 것처럼 느끼거든요. 나한테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나를 무시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죠. 경제적인 부분 혹은 심리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다 밀어보면 시작할 때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잘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될 수 있으면 외제차를 타려고 능력이 맞지 않게 그런 행동들을 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접근을 안 하거나 배제하고 기대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저도 외제차를 좋아하는 입장, 저도 차를 좋아하는 남자 입장에서 냉정하게 오늘 말씀드려봤습니다. 외제차 타는 거 좋습니다. 단 사랑하는 사람과 성실히 함께 일하고 두 사람의 합의하에 같이 외제차를 선택하는 그렇게 로망을 이루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